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한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들여다본 외신 보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자리 지켜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65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미무수아님, 헨젤과 그랬더님, 써니스카이님, 만두딤섬님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콩으로도 요즘에는 화면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 2368번님, 한혜진님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의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개된 말 중에서 저희는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 관련 내용이 지금 저희에게는 눈에 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지금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 대표께서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사건의 발단은 한 언론사 기자와 현재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간에 한 7시간 분량의 그 대화 파일을 MBC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일부 보도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까지 취했었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지만 그중 미투와 관련된 후보자 배우자의 문제의식이 좀 지금 공론화가 되면서 대중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발언은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이미 접하셨겠지만 예.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미투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 아니야.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등과 같은 발언들이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미투 피해자 특히 안희정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이야기와 함께 김지은 씨께서 직접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이제 요청하는 발언과 기자회견 같은 것들을 이어가셨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캠프 내에서는 이수정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대신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사과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방송의 어떤 목적이나 방법이 뭐 온당했는가 그리고 해당 발언이 배우자로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뭐 김건희 씨가 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해명과 사과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김지은 씨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김 씨 발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불거진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보죠. 우선 김건희 씨는 그 MBC 측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서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게 그 한 기자와 52차례 통화 녹음 파일이고 이게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월이면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이제 대선 후보의 어떻게 보면 배우자로서의 공인적 시각을 가져야 하고 또 그에 걸맞는 행보를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언론사 그 기자를 향해서 통화 내용을 다 들어보셨으면 좀 아시겠지만 뭐 거의 누나 동생 하면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견해를 스스럼없이 밝혔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어쨌든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공개되고 혹은 검증 대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유념했었어야 됐다는 측면에서 경솔했다. 그 부분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사적 대화였음에 분명해 보여요. 네. 그렇지만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경로로 이렇게 지금 밝혀지게 됐지만 그 발언이 이 안희정 씨 사건의 정말 피해자인 그렇죠. 김지은 씨에게 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적 대화였음을 또 이제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김지은 씨 어떤 변호인이든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네. 이렇게 사과를 해야 전달을 좀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적 대화 공개된 거라고 해서 그게 공적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거 개인적인 진심의 사과의 발언은 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전달할 수 네.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건과 이제 별개로 이 발언이 결국 MBC라는 그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네. 녹음 유통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네. 정말 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녹취록 내용도 보면 네. 이게 기자로서의 취재가 아니라 신분과 관계없는 사적 대화였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런데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한다는 거 뭐 밝히지도 않았고 네. 그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가 저는 취재윤리에 우선 반한다. 그리고 언론 취재의 자유가 이런 방향을 보호하라고 쓰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서울의 소리라는 한 그 친여 그 매체가 열린공감 TV라고 워낙 뭐 잘 아는 친여 매체에 또 전달을 했고 네. 그게 또 MBC에서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방송을 통상적으로 방영한다 하더라도 네. 대체적으로는 반론 요청을 상대방에게 하죠. 네. 그래서 양쪽 입장을 게재를 하는 것이 방송의 어떤 공정성 면에서 그게 원칙에 입각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방송 통보를 했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인터뷰에 직접 응해야만 방송 개요를 알려주겠다는 억지도 부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선대본부하고 김건희 대표가 서면으로라도 반론 요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면 반론이 보도가 된 것이죠. 네. 저는 이런 행보 자체도 MBC가 공정성을 상실한 모습이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방영 중지가 됐는데 네. 그 방영 중지된 부분마저도 MBC가 거의 공개를 했어요. 그 별지 내용을. 네. 그것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저는 본분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송사가 스스로 지금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어쩌면 공당에서도 이런 방식으로는 활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 그 발언도 예. 공당에서 그런 것들을 네거티브전에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당 행사에서 틀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상식선에서 네.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이런 방송을 그것도 반론 보도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 국민과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언론의 것 보도 같습니다. 태도 지금 특히 반론권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보도 직후에 네. 이수정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렸던 사과문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네. 줄리설로 인한 여성 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었음에도 네.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네. 근데 이 발언은 이제 이수정 교수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는 캠프 또는 윤석열 후보로부터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과연 이 보도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혹은 내용의 공익적 크기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논의로 한다고 손치더라도 예. 결과적으로 지금 안희정 사건이 우리 사회의 미투의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관통하고 있고 예. 이것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대중의 문제의식이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여러 형태로 좀 이야기가 되면서 네. 그것이 큰 2차 피해의 물결로 김지은 씨뿐만 아니라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제 간접적인 어떤 2차 피해를 계속해서 입혀왔거든요. 예. 근데 뭐 이거 과정의 어떠함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것이 다시 공론화가 되고 또 일파만파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 배우자에 대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이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온당 사과를 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론 MBC가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이 얼마나 공익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일부 이제 방송 보도가 나갈 수 없게 빼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포커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이 방송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방송국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2차 하고요. 가해적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했어야 된다. 신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김지은 씨의 이제 사과 요구가 이어지면서 그거 관련해서 또 MBC에서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관조적이고 좀 관망적인 태도라고 저는 느껴져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방송 보도가 어쨌든 나간 이후에 공당의 이제 반응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싶은 것은 정치 공학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 특별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타격이 크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들과 이제 정치적 판단.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좀 정치적으로 또 받아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몰입하는 방식들이 결국에 지금 20, 30대 여성들 를 중심으로 해서 갖고 있는 변화하고 급변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어떤 자기 인식이라든지 젠더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거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대한민국 정치 특히 이번 대선에 굉장히 큰 혐오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투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양당에서 공히 알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반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끌고 올 것인지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당도 좀 책임감 있게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네요. 언론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굉장히 뼈아프게 저희가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와 더불어서 정치권들이 이런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어떤 의식의 문제, 유불리만을 따지는 그런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참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조금 한마디씩 더 듣죠. 네. 어쨌든 지금 MBC 측에서는 2차 보도를 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된 내용이 뭐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정말 선거의 공정성과 어떤 객관성, 중립성을 담보해낼 언론이 오히려 네거티브전을 조장하고 비방전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자성을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 2차 방송이 되고 나면 오히려 더 그 해당 언론사에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게 이제 설 민심에 관한 어떤 청취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시기가 50여일 정도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네거티브적인 발언이 주목받기보다는 정책이 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선도하는 언론이 좀 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도 더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이게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 할지라도 시청률 전쟁이나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워낙 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뭐 시청률 때문에만 이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 진영 간의 혹은 캠프 간의 입장들을 조명할 것인가를 놓고 여전히 타 방송사들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국민에게 공언하고 약속한 바가 없으면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게 혹은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비판할 수 있는 합당한 어떤 그 버팀목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공영방송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의 상을 그리고 있고 어떤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견인해 내는 것. 그렇죠. 근데 방향을 끌어가는 네, 거. 그리고 동시에 가장 대중의 입장과 눈높이를 잘 알고 있는 방송사인 만큼 그것을 어떤 수준에서 조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낼 것인가 양쪽 간에 어떻게 보면 오작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방송사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방송이 전파 낭비가 되지 않도록 네. 좀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선거가 지금 이제 50여일 남았는데 정말 생산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좀 줄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그 경주에서 또 루지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7살 어린이가 가드레일하고 충돌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인지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이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고서는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이런 인명사고는 어떤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문제가 없거든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발생한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네.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 루지월드에서 놀이기구인 그 루지를 타고 내려오던 7살 어린 아이가 가드레일과 충돌해서 타고 있던 루지가 전복이 됐습니다. 예. A양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으나 이날 오후 6시 10분쯤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날 A양이 친척 언니와 루지를 동승하고 초보자 코스인 화랑 코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코스 마지막 지점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유래한 루지는 썰매 날 대신에 네. 바퀴를 장착한 특수 제작 카트를 타고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땅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트랙을 달리는 놀이기구인데요. 이 루지월드는 10세 미만, 신장 85cm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은 루지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예. 다만 85에서 120cm 사이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 tab승이 가능은 합니다. 네. 경주시는 사후 대책반을 꾸려서 현장 정밀 조사에 나섰고요. 경주 루지월드를 상대로는 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현재 임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7살 어린이가 이제 사고를 네. 당한 건데 원래는 10살 미만이면은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사촌 언니가 네, 보호자로서 동반해서는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지자체들이 이 관광객들을 모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경쟁적으로 루지 체험장을 유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보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놓고서는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안전 규정이 지금 허술한 것인가 아니면 안전 요원이 없는 것인가 뭐 완충 장치 같은 게 마련돼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드는데요. 어떤 걸 살펴봐야 될지 두 분이 특히 또 아이들 키우시는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죠. 조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그 루지 같은 경우에 저도 아이들과 함께 탑승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촌 언니와 함께 탑승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촌 언니가 14살이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좀 사실관계가 향후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루지월드나 이런 형태의 것들이 좀 우후죽순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길이가 코스가 길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 정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에서 출발을 시키지 말라는 게 뭐 무전으로 연결이 안 되면 중간에 뭔가 응급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가 돼야지 사실은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 예. 현재는 그렇지 않고 CCTV 같은 걸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지 관련된 사고가 좀 최근 몇 년간 이제 여러 건 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이런 것
것들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라고 권고하였지만 아시다시피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권고 조치가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CCTV로 대체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루즈월드뿐만 아니라 좀 지자체 차원은 특별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어떤 신뢰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놀이시설이라든지 네. 관광시설의 안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부모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또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를 왜 혼자 탑승을 시켰냐.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물론 현재는 지금 그런 비판보다도 어떻게 이제 사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가 그렇죠. 좀 중점적으로 공론화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가급적이면은 어린아이 특별히 이제 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어떤 놀이시설을 타지 않도록 하고 이게 제가 갔던 시설은 성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14살이 동승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안내를 하고 안전교육을 필수로 사전에 10분 이상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그 안전규칙을 미준수하는 사람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요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안내나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조사와 또 법적인 의무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네,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도에 사고가 났을 때 위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네. 하는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루지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시설에는 이렇게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줄 타고 내려오는 네. 그런 시설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루지를 타고 아이랑 내려오는데 눈앞에서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중간에 줄에 걸렸는데 이제 관련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중간에 배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탑승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서는 출발을 시켜서 바로 거기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아. 근데 그거를 본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놀랐겠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은 절대 뭐 원래 어려서 못하지만 앞으로 타지 않겠다 했는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뒤늦게 다가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렇죠. 아마 골절 입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런 사고들이 또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권고 조치로는 거의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좀 법적 기준을 네. 상향할 필요 있을 것 없어요. 네. 네, 이런 그 시설들이 그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으로 속해요. 그래서 그 유원시설업은 이런 안정성 검사를 매년 실시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이제 중대한 이런 사고가 나면 사용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네. 이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고 예. 그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 철거를 아예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네. 보면 결국 14세 이제 사촌 언니를 태운 것 자체가 그 14세를 과연 보호자로 볼 수 있느냐 보호자로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또 존재하는 거고 루지간 안전거리 확보, 뭐 안전 교육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법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